서울 강남 한복판의 초호화 호텔. 정원엔 생화 장식이 흐드러지고 웨딩홀은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흰 커튼으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꾸며져 있었다. 하객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정장을 입은 채 서로 인사를 나누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 순간 입구에서 낯선 그림자가 하나 들어섰다. 낡은 보자기, 빛바랜 고무신, 허리가 굽은 한 노인. 전북 남원의 시골에서 새벽 첫 차를 타고 올라온 73세 김연희 할머니였다. 어머, 저 사람 누군가요? 저런 차림으로 여긴 왜 온 거야? 사람들의 시선이 그 노인에게 몰렸다. 초라한 한복 차림에 머리는 질끈 묶은 수건 하나로 가려져 있었다. 하객 중 몇몇은 고개를 갸웃하며 수군댔다. 혹시 부조금 받으러 왔나? 호텔 결혼식에 저런 몰골로 나타나다니 민폐 아니야? 어떤 젊은 하객은 스마트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야, 레트로 감성이다. 인스타 올리면 조회수 좀 나오겠는데? 하지만 김연희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청첩장을 꺼내 들고 리셉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여기 제 손자 지훈이 결혼식 맞죠? 리셉션 직원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초대를 확인했다. 네, 손님. 안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하객들은 여전히 그녀를 힐끔거렸다. 누군가는 의자에 앉은 그녀를 보고 다가와 물었다. 지훈이 할머님이세요? 처음 뵙네요. 지방 사신다고 들었어요. 그 말 속엔 미묘한 선긋기가 담겨 있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남원에서 새벽 차 타고 올라왔지요. 그 말에 돌아가는 눈빛. 아, 그래서 복장이 그러시구나. 저런 분이 오시면 오히려 민망하잖아. 하객 중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김연희는 식장 한쪽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두 손으로 보자기를 꼭 쥔 채 무대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보자기 안에는 무언가 소중한 것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신랑 신부가 입장합니다. 지훈과 수아가 입장하자 환호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김연희는 굽은 허리로 간신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잘 컸다, 내 새끼. 내가 이렇게 멋진 날을 맞다니. 그 순간 신랑 지훈이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순간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다. 지훈은 뒤쪽을 향해 외쳤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제 인생의 전부였던 분이 계십니다.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저희 할머니입니다. 식장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김연희를 향했다. 방금 전까지 조롱하던 몇몇 사람들은 얼굴이 붉어졌다. 지훈은 마이크를 쥐고 말했다. 할머니 무대 앞으로 와주세요. 오늘 이 자리는 할머니 없이 있을 수 없는 날입니다. 순간 연희의 손에서 보자기가 살짝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리는 구부러졌지만 발걸음엔 지켜온 자식과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내주었다. 카메라들이 무대를 향해 돌려졌고 그녀의 걸음걸이를 따라 촬영기들의 초점이 이동했다. 누구도 이제는 그녀를 조롱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 보자기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숨죽이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그녀는 무대 위로 올라서며 보자기를 풀기 시작한다. 그 안에는 세상 누구보다 값진 선물이 담겨 있었다. 김연희는 굽은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식장 중앙 무대를 향해 천천히 걸었다.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 움직였고 일부는 멋쩍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방금 전까지 촌스러운 노인네라고 수군대던 사람들. 누군가는 아까 찍어둔 사진을 몰래 삭제하고 있었다. 무대에 오른 김연희는 아직도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한 얼굴로 손자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다정한 미소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무대 중앙으로 이끌었다. 여러분,
이분은 제 할머니 김연희 여사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분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식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지우는 할머니가 들고 온 보자기를 조심스레 받아들고 무대 중앙에 놓았다. 제가 태어나던 해 할머니는 남원 시골집에서 혼자 자식 셋을 키우시고도 저까지 맡아 길러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오늘 이 보자기 안에는 그 모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낡은 통장 한 권과 손글씨 편지 한 장이 나왔다.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렀다. 몇몇 하객은 입을 틀어막았고 신부 측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우는 통장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건 할머니가 28년 동안 매달 5,000원, 10,000원씩 적금하신 돈입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손수 일하고 장날마다 떡을 팔아서 모은 돈이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기 겨울 이불도 사지 않고 전기장판 없이 겨울을 나면서 제 대학 등록금을 모으시고 이제는 제 결혼을 축하해 주시려고 이걸 가져오신 거예요. 그 순간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다. 나는 그저 네 결혼식 날 빈손으로 오기 싫어서 그거 하나라도 주고 싶었지. 이 할미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서. 식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울음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새어나왔고 신부 수아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다. 신부 측 부모님조차 눈가를 붉히며 박수를 쳤다. 그때 지훈이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이 돈 저 안 받아요. 왜? 저는 이미 할머니한테 제일 큰 걸 받았어요. 그건 사랑이에요. 평생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이요. 지훈은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이제는 제가 할머니 지킬 차례예요. 이 돈은 이제 제가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2배, 3배로.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진짜 괜찮아. 그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순간 객석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바로 며느리 미정이었다. 곱게 머리를 올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녀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와 연희의 옆에 섰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어요. 연희는 놀란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동안 어머니를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촌스럽다고 초라하다고. 그게 다 제 오만이었어요. 미정은 눈물 젖은 얼굴로 새 통장을 꺼내 보였다. 이건 그동안 어머니께 못 드린 생활비예요. 이제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존경합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 순간 하객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어떤 반짝이는 액세서리보다 어떤 호화로운 선물보다 그날 결혼식장을 가장 빛낸 건 한 시골 할머니의 낡은 보자기였다. 무대 위에 펼쳐진 통장은 누렇게 빛바랜 표지와 낙서처럼 적힌 손글씨 메모로 가득했다. 1995년 6월 2일 입금 5,000원. 1996년 3월 15일 입금 1만 원. 1999년 12월 30일 입금 3,000원. 2023년 10월 1일 입금 2만 원. 하나하나 찍힌 도장마다 그녀가 살아낸 고단한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연희는 무대 한켠 의자에 앉아 작은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훈이가 2살 되던 해였어. 우리 아들 지훈이 아버지가 세상 떠났지. 그날부터 내겐 하나뿐이었어. 이 아이 잘 키우는 게 내 전부였지. 그녀는 조용히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처음엔 돈이 뭔지도 몰랐어. 그냥 시장에서 떡 팔고 남은 잔돈이 아까워서 쭈글쭈글한 손으로 통장에 넣기 시작했지. 어떤 날은 허리가 아파 시장을 쉬었고 어떤 날은 비가 와서 떡이 팔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적금 통장을 비운 적이 없었다.
지훈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땐 교복값이 없어 울었고, 중학교 땐 학원도 못 보내 미안했고, 그래도 이 돈은 안 썼어. 내가 언젠가 얘 결혼할 날이 오면 그땐 꼭 뭔가 해주고 싶었거든. 그녀는 기침을 한 번 하며 목을 추슬렀다. 이게 크진 않아. 누군가에겐 우습겠지. 근데 내겐 이게 내 인생 전부야. 그 말에 객석에서는 다시금 울음이 터졌다.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신부 수아는 연희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무대 앞으로 나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저도 앞으로 지훈이만큼 할머니를 사랑할게요. 그날 식이 끝난 후 하객들은 모두 연희에게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결혼식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이런 진짜 사랑 처음 봤습니다. 연희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냥 할미 마음이었어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은 누구보다 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사랑은 꼭 많은 걸 가진 사람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식이 끝난 후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호텔 로비에 남은 건 가족들 뿐이었다. 조용히 앉아있던 며느리 미정이 마침내 할머니 김연희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연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 그러니 며느라기. 갑자기 무슨. 미정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실 때마다 초라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부끄러워 일부러 식사 자리도 피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너무 작아졌습니다. 연희는 멍하니 미정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젓더니 작은 봉투를 꺼내 연희에게 내밀었다. 이건 그동안 드리지 못한 생활비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사셔야 합니다. 연희는 봉투를 바라보다 눈물을 훔쳤다. 나야 뭐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 그때 지훈이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이제 혼자 지내는 건 끝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할머니 지켜드릴 차례예요. 연희는 입술을 달싹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희를 키웠지만 오늘은 내가 다시 가족이 되는 날 같구나. 그 말에 가족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다. 서울 외곽의 아늑한 아파트 단지. 그곳에 연희는 생애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에 살게 되었다. 지훈 부부는 안방 옆 작은 방을 할머니 방으로 정성껏 꾸몄고 하얀 커튼, 전기장판, 새 화장대까지 준비해 두었다. 연희는 방 안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말했다. 꿈꾸는 것 같구나. 첫날 아침 수아가 끓인 미역국을 먹으며 연희는 멋쩍게 웃었다. 이젠 내가 밥 안 해도 되네. 젊은 시절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지. 지우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말했다. 할머니는 이제 우리 집의 명예사령관이에요. 가끔 잔소리도 좀 해주시고요. 연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집 오래오래 지켜야겠네. 오후엔 수아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고 마트에 가서는 이거 비싸다며 놀라워했다. 하지만 수아는 말했다. 할머니, 이젠 아끼지 마세요. 할머니가 살아온 시간만큼 이제는 누리셔야 해요.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나 가족 안에서 이렇게 웃어보긴. 정말 오래간만이네. 그녀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따뜻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따뜻한 봄날 아침. 연희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파트 베란다에 걸린 라일락 꽃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거실 안에선 수아가 부엌에서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문득 창가에 앉아 작은 손편지를 꺼내 썼다. 지훈아. 할미는 너를 낳은 적은 없지만 너를 위해 평생을 살았다.
그리고 그게 참 행복했단다. 지금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고 함께 웃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잘 살았구나 싶구나. 편지를 쓰고 있던 그때 지훈이 퇴근 후 집으로 들어왔다. 할머니 라일락도 피었어요. 우와 예쁘다. 연희는 활짝 웃었다. 그치? 너처럼 폈다야. 지훈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오늘도 편지 쓰셨어요. 응. 근데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몰라. 지훈은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연희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말어. 난 지금 참 좋거든.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곁에 있어줘서 더 고맙고. 그날 밤 연희는 평소처럼 전기장판 위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지훈아 꼭 행복해야 한단다. 그게 할미의 마지막 소원이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새벽녘 첫 햇살이 비추는 순간 마치 긴잠에 드는 듯 평온하게 이 세상과 작별했다. 장례식장 한켠 지우는 연희가 남긴 손편지를 가슴에 안고 말했다. 할머니는 제게 부모였고 스승이었고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할머니가 지켜준 사랑, 이젠 제가 지켜나갈게요. 하늘 아래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